미국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가 1.75에서 2%였던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올해 세 번째이자 42일 만의 인하로 중국과의 무역전쟁, 세계 경기 둔화 여파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정부가 반정부 시위 격화로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협상을 비롯해 정상들의 주요 외교 일정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기여를 고려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증액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의회 등 여러 방면에서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는 법적 조치까지 거론됐습니다.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운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조 씨는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된 학교 공사가 허위인 줄 몰랐다며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 채널 MBN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와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또 세 차례 연속 이뤄진 금리 인하입니다. 향후 기준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지 42일 만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이자 지난 7월 말과 9월 중순을 포함해 3회 연속 인하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미한 인플레이션 압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에 대한 글로벌 전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In contrast, business investment and exports remain weak, and manufacturing output has declined over the past year. Sluggish growth abroad and trade developments have been weighing on those sectors. 연준은 성명에서 9월 성명 문구 중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성명에 수정된 부분은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8대 2의 찬성으로 결정돼 이번에도 만장일치 찬성을 얻진 못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취임 이후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가 깨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칠레 정부가 반정부 시위 격화로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비롯해 정상들의 주요 외교 일정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레 산티아고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잇따르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치안 불안이 커지자 칠레 정부는 급기야 국제회의 개최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막을 불과 17일 앞두고 내린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Y con profundo dolor, porque este es un dolor para Chile. Ha resuelto no realizar la cumbre de APEC, que estaba programada para el mes de noviembre.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정상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미중 정상의 무역협상 추진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한일 갈등의 실타래를 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도 무산됐습니다.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대대적인 개각 등 이딴 유화책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Invito a todas las personas a participar para evitar que se den los desastres. Es legítimo estar protestando, es legítimo querer cambios, todos los queremos. 칠레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회의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칠레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추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애초 시간표대로 양국 간의 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리는 같은 시간 프레임 안에 중국과의 역사적인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통계청이 지난달 산업활동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 추석 연휴 덕에 8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소매 판매는 지저 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지난달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는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서 2.9% 증가해 넉 달째 전월 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보합을,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한국의 기여를 고려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증액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의회 등 여러 방면에서 설득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에 따라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ns are a valuable ally, whi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our mutual defense and security, particularly against the North Koreans, and that there has to be a sharing of the burden fairly.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도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부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가진 이수혁 주미 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미국 의회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요구한 금액은 과도하지만 내년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하면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상하원 의원들하고 잘 의사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하면은 예상할 수 없는 숫자로 합의가 되기는 꼭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게 잘 막을 수도 있겠다. 하와이에서 열린 2차 협상도 미국 측의 대폭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내 타결이 목표인 만큼 남은 기간 우리 정부가 논리를 개발하고 광범위한 설득 작업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어제가 꼭 1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동물 취급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솔직히
하루속히 우리한테 사죄하고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금저희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을 기원합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인간들아, 아베 보통 빨리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기다린다. 빨리 사죄하라. 일본 기업들은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같은 질문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면서 일본 정부와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주제로 두 번째 실무 협상을 했지만 공수처 설치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자유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1시간가량 회동했지만 공수처 필요성부터 기소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엇박자를 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권 조정안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어겼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거짓말이라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적 다툼까지 벌일 태세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문입니다. 모두 6가지 항목이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라는 세부 설명이 붙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합의문을 근거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석수 확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협의를 검토하자는 것이었지 확대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며 심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해야 될 금도를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득이 정의당은 곧바로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합의 문서에 분명히 서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니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범법자가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테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의원 정수 확대에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의원 늘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각 정당의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의원 자유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해 패스트트랙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서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선거법을 포함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사실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 논란과 관련해 오늘 예정된 영입 대상 발표 명단에서 박 전 대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인재 영입 발표 대상에서 박 전 대장과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영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조만간 영입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조 씨는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된 학교 공사가 허위인지 몰랐다면서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허위 소송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려 했다는 혐의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YTN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허위 공사대금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돌아가신 부친에게 전달받은 사안이라 당시 공사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목공사도 있었고 진입로공사도 있었고 이런 공사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면 네가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 이런 채권이 받을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채용 비리에 가담한 건 반성한다면서도 공범들이 도피하도록 지시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야 도피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1, 2년 동안 필리핀 체류비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벌떡 화를 냈습니다. 밥값하고 기름값도 없고 생활지면 월세도 못 내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도피를 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는데.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충분히 보강했고 영장 기각 사유가 됐던 건강 문제도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병명이 있으니까 아픈 부분에 대해서 가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픈 부분이니까 병원 치료를 좀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받으면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영장심사는 앞서 채용비리 금품 전달책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신종열 영장 전담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재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지시 등으로 유력 인사의 친인척과 자제를 특별 관리하며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임의로 합격시키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판결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횡령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과 함께 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조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경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전 7시부터 18시간 넘게 조사받은 조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귀가했습니다. 주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혐의 하나도 인정 안 하십니까? 조 회장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아버지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조 회장 부자가 쓴 변호사 비용이 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현준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조성래 명예회장은 1,300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회장 부자는 이 과정에서 대형 로펌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정관들로부터 조력을 받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아닌 회사 돈으로 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총수 일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상훈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출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또 아버지 조송래 명예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자신은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삶을 도왔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깊어가는 가을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8.4도로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3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상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몽골 남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 오전 중에는 중서부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저녁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쯤 보이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21도, 대구와 부산은 22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등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과 월요일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본격 시작되면서 호흡기 질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미사가 오늘 엄수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 남천성당에서 엄수되는 장례 미사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가족 친지들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160여 개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20대 국회 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교통망을 잇는 이른바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구상안에는 기존 1,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위한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이 담길 전망으로 당정 협의 이후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탈북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성년자 주택 공급 제한 규정은 최초 공급받을 때만 적용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수상한 부동산 거래 출처를 정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다시 강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막을 거라고 반드시 막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어떤 지역에서 특히 고가 아파트의 어떤 불안한 어떤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그런 일부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요? 지금부터 이미 점검반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강제적인 어떤 조사 권한을 갖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일부 고가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자금 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문제가 보이면 뭐 세무조사 등도 뒤따르나요? 당연히. 네.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 이상 인상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인상을 해도 넉넉지 않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게 됐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에는 10.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률로는 20%를 넘으며 세대별로는 월 평균 보험료가 2,2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폭이 계속 확대돼 올해는 7,500억 원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은 적립금을 활용해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해 왔으나 현재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 이상 인상하더라도 누적 적립금은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 비용의 0.5개월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 달치의 적립금이 필요하지만 절반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수가를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균 2.7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대책과 함께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통합 재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현재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10명가량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아시아 지역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피해자 모임은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캠페인을 열고 기업이 전자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강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비롯해서 베트남과 일본 등 아시아 20여 개 나라 피해자들이 참여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 채널 MBN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의 회계 처리에서 찾은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담보와 지급 보증의 주석 기재를 누락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회사 직원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회사가 담보와 지급 보증을 제공했지만 주석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본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MBN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또 MBN의 외부 감사인인 위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MBN에 대한 감사 업무를 5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N은 그동안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차명 대출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검찰이 지난 18일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선이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종편 재승인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다가올 종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기 설비 공장에서 불이 나 3천만 원은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성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폭발음도 이어집니다. 와, 터지는 소리 난리도 아니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전기설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과 주차된 1톤 트럭 한 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시간쯤 뒤 충남 금산에선 3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에 놀란 주민 2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 8시 1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선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에 끼어 다리와 손등을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5분쯤엔 경북 영덕군 삼사항 앞바다에 멧돼지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포획단 포수 2명을 동원해 40분 만에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해경은 병균 감염을 막기 위해 어민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검역당국에 포획 사실을 알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택시에 탄 60대 승객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택시를 훔쳐 그대로 몰고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내고 나서야 멈췄는데요. 한밤중에 일어난 황당하고도 아찔한 도주극이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택시 안에서 만취한 승객과 기사가 요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입니다. 얼른 가세요, 얼른. 전 줬잖아. 그러니까 가시라고요, 가게. 내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밖으로 나가 말싸움을 이어가던 중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택시기사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곧바로 아찔한 도주극이 시작됐습니다.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비틀거리며 달리다가 도로 구조물을 그대로 들이받고 얼마 가지 못해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내기까지 위험천만한 질주는 1km가량 이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잔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승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한참 웃도는 상태였습니다. 네, 많이 났어요. 그리고 말 소리도 벌써 어두워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60대 승객 외에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이 났어요. 엄청 크게 났어요. 나갔더니 이제 벌써 사람 꽉차 있고 불나 있고 막 불은 연기 오르고 불은 막 솟구치고. 경찰은 다친 승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요즘 같은 단풍철엔 산악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안전한 산행 방법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강원도 원주 치악산. 바위에서 20m 아래로 떨어져 다친 60대 등산객이 119 헬기에 구조됩니다. 단풍철을 맞아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험준한 산을 오르면서 산책하듯 운동화에 평상복 차림도 보입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가운데 3분의 1은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산에 오르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복장과 장비도 중요합니다. 등산화는 발목을 보호하고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은 땀이 빨리 마르는 얇은 소재로 여러 겹 입으면 좋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등산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면 다리에 실리는 무게를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는 이렇게 팔이 90도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고르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조난됐을 땐 등산로에 있는 위치 표지판이나 119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고하면 더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 신고한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단 시간 내에 그 위치를 파악해서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위치에서 이동해 주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조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랜턴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사흘 동안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공무원이 임신기간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검진 휴가를 최대 열흘까지 보장하고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사산할 경우 사용하는 특별 휴가도 열흘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주장이 과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10년 후에는 양자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1cm 크기의 초전도 회로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선과 코일.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 가운데 하나의 정보만을 담을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처리 장치 개수가 늘어나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서미트가 만년 걸려 풀 수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200초, 3분 20초 만에 해결한다는 게 구글 측 주장입니다. 실용화되면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됩니다. For many years, practical quantum computing was only theoretically possible. Google's team has proven it can work.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푼 문제가 특정 과제에 한정됐고 용도도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입니다. It doesn't mean you can throw your ordinary computer away because quantum computers are now supreme. What it means is that we kind of open the door to real applications of quantum technology.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은행, 정보기관, 군기관에서 이용하는 이런 암호 체계의 모든 근간이 기본적으로는 아주 큰 소수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알려진 소수 역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차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컨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5G 컨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수출을 연계해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마치 실제처럼 환자의 고관절 수술을 모의 실험해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수술 도구를 손에 들고 화면 속 가상의 고관절을 대상으로 정교하게 수술을 연습합니다. 고관절 질환이 많은 아시아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겁니다. 5G가 발전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시간에 수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수술방의 환경을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동시에 가능한 게 5G 환경이거든요. 중동에서 인기 있는 낙타 경주를 증강현실 기술로 더 흥미롭게 구현한 이 콘텐츠는 카타르에서 온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Gulf countries, there are too much camel racing, so this solution will help the racing, the streams for the camels to be tracked
and to give informations as soon as possible. يعني. 토종 5G 컨텐츠를 해외 업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컨텐츠에 대해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 제작이나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선도 개발한 고품질 5G 컨텐츠가 해외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공동 제작,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기획한 5G 컨텐츠들은 해외 순회 전시를 거쳐 내년 말 해외 곳곳에서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배우 김혜자 씨와 가수 양희은 씨가 우리나라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두 사람을 비롯한 대중문화인 28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YTN의 간판 콘텐츠 돌발 영상을 오늘부터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YTN은 유튜브 채널 YTN 돌발 영상을 개설해 2003년부터 최근까지 방영된 돌발 영상을 연도별로 정리해 제공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과 풍자로 YTN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은 돌발 영상은 지난 2003년 3월 첫 선을 보인 뒤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다가 지난해 개편해서 시청자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군이 이슬람 국가 수장 알-바그다디를 제거하는 작전의 초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 케넥스 맥켄지 사령관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군 특수부대가 알-바그다디가 은신해 있는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물은 IS 대원들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전투기에서 이들을 공격하는 장면과 이후 미군 특수부대가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 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국 서부 시각 29일 밤 11시 무렵 로스앤젤레스의 한 헬로윈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최소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9명 가운데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항공 촬영 등을 통해 롱비치 지역 한 주택과 네일숍 사이 마당에서 구급대원이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시미밸리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일어나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전 LA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시미밸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로널드 레이건 프레지덴셜 도서관과 인근 주택가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소노마 카운티를 휩쓴 산불은 진화율이 하루 만에 15%에서 30%로 증가하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에 걸친 끈질긴 시위로 총리 퇴진을 이끌어낸 레바논 반정부 시위대가 부패 청산과 민생고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개혁을 더욱 촉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레바논 사드 하리리 총리는 현지 시각 29일 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거리로 나간 많은 레바논 시민이 변화를 요구하고 그 뜻에 맞춰 물러나기로 했다며 반정부 시위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사퇴 소식에 베이루트를 포함한 레바논 주요 도시의 시민들이 모여 레바논 국기를 흔들고 춤추며 환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벨기에에서 난민이 탄 냉동 트럭이 또 발견됐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수송하던 한 냉동 트럭에서 난민 12명이 발견됐지만 모두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벨기에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시리아인 11명과 수단인 1명 등 모두 남성인 난민 12명을 태운 트럭이 벨기에 항구 도시 앤트워프에서 수도 브뤼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다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 동부에 잔류해 있던 황사가 서풍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백령도는 이미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퇴근길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예측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오후 4시 무렵에는 북한 부근까지 스모그가 유입이 되겠고요. 저녁 7시에서 밤 10시에는 수도권 지역까지 스모그가 뒤덮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후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8.4도, 봉화가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은데요. 서울 9.2도, 안동은 4.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1도, 강릉 24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 영동 지방에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